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실태 함께 보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도내 유령 아동 수가 정부 조사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시신 사건에서 촉발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지금 2015년부터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보다 이제 전 시기 그때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셨잖아요. 좀 왜 이렇게 많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했던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어쨌든 출생 같은 경우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통계를 어떻게 구성해 놓을 그럴 여력도 아마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닌가. 일단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 예방접종을 위해 가지고 만든 그런 통계인데 2015년 이전에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신청을 하면 그냥 지급하는 구조였다가 15년 이후에는 출생신고 여부에 대해서 내지는 그 아동의 소재에 대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이후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보니까 15년 이후는 그나마 데이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15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안 된 이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2015년 전에는 어떤 주소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돼도 이제 예방접종 비용을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고, 그럼 그때는 정말 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파악이 좀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도 지금 생후 200일 된 아이의 아버지시잖아요. 이 출산 당시의 기쁨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좀 출생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쁨이 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저는 이렇게 대별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혼인 내의 출산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혼인 외에서 결국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첫째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쌍방의 앞에 거는 쌍방의 의사 합친이 있었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아마 외부로 알리기를 꺼리기 때문에 결국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갔거든요. 이 출생 통보제가 국회를 이미 통과하긴 했는데 사실 이미 이제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된 경우 이 아동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좀 이렇게 이제 이미 분류된 아동들한테는 좀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국가가 나서서 소재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가라고 하면 국민,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조치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좀 정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출생 통보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함께 아우러져서 결국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출생되는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에 이제는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결국 이전에 남아 있었던 그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 어떤 중앙정부 협조 없이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9년부터 해서 우리 경기도에 남아있는 2022년 사이에 데이터들은 결국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 내지는
휴대폰 번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갈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주민등록번호상의 그 주소 이동 과정에 대한 트래킹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행정안전부 협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이런 공익적인 조사 시에는 공람을 하고 열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한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만 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아내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가 그렇죠. 군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개선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